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외과에 근무하는 장항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그리고 입원해 있을 때 이럴 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좀 추천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처음에 제가 요청받고 제가 어떤 독서를 해왔고 이제 제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참 인기 없는 책들만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책이 제일 감명 깊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학의 정석 2가 제일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제가 오늘 그런 일을 할까봐 조금 두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책들이었다 생각하는 책을 2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최윤훈 선생님이 지은 그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건 희곡집입니다. 그 최윤훈 선생님은 원래 소설가죠. 근데 그 이 책을 쓰게 되신 게 1970년도에 이제 그 이 책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라는 이제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 정말 그 문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최윤훈 선생이 원래 첫 번째 썼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도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는 이런 문제작이었는데, 새로운 희곡의 서장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책에 나온 작품들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희곡인데 도저히 소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희곡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썼어요. 최인원 선생님은 이제 마치 시를 쓴 것처럼 지문이 그리고 이 대사들이 다 그 시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이제 이분을 극작가가 아닌 극시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의 내용들은 보면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설화, 신화, 역사 이런 것들을 그 소재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작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이 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이제 이 작품과 그다음에 둥둥 낭낭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애절하고 슬프고 또 그리고 굉장히 추한,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탄생한 심청전인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3가지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정말 원래 그 원본 텍스트에서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으로 과감하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서도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서의 교훈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최윤원 선생님들이 글들이 대부분 그래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시련을 이제 느끼게 하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정말 통렬한 질문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작품들이 많이 연극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요새 연극 무대들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스피디한 작품들 그리고 좀 이렇게 획기적인 장면 전환이 강한 작품들을 이제 선호하는데, 지금도 이 느리게 쓴 작품들이 이제 연극 무대에 올려진다는 건 이것의 작품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는 어떤 기능성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극을 위한 오로지 기능성 글이다 생각했고, 대부분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품격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인훈 선생님의 글이 이제 이런 첫 번째 지평을 열은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작품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설화를 모티브로 구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온달을 평강공주가 어릴 때 너무 울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렇게 겁주던데, 온달을 만나서 그 바보 같은 이제 산사나이를 장군으로 키워내는 입지전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공주가 계속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권력에서 밀려난 그 박탈감 이런 걸 이제 위주로 해서 풀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온달은 공주를 만날 날 깨닫습니다. 이 공주를 만난 이 자체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걸 예감해요. 그런 불길할 예감을 느끼면서도 온달은 자기 그 안전한 그 산골에 있는 평안한 자기 터전을 벗어나서 고구려에 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는 자기가 여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내세워서 자기가 막힌 출세의 길을 뚫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과정이 다 비극으로 점철되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온달은 이제 배신을 당하고 고구려 병사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역시 살해됩니다. 그런 이제 슬픈 결말을 맺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게 보면 이걸 그냥 글을 읽었음에도 이미지가 눈에 환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장면을 구성했어요. 그 여기 나오는 대사 스님이 공주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만나려고 하는 글의 그 이제 대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혼자 살아남은 백발의 이제 온달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진홍색 배자를 입고 백발의 하얀 눈이 내리는 이런 무대를 구성하도록 지문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눈앞에서 그런 스펙타클한 게 다 느껴지는 것 같이 선명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정말 저는 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은 둥둥낭낭둥이라,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그 낭낭공주와 호동왕자의 설화를 원본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게 마치 햄릿이 이렇게 갈등하듯이 이런 그 심리의 흐름이 오히려 그 햄릿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묘사 흐름이 이제 압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낭랑공주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동왕자를 돕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설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낭랑공주의 쌍둥이 언니가 고구려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동왕자의 아버지의 그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 전엔 못 느꼈지만 낭랑공주가 죽고 고구려 돌아온 호동이 그 왕비, 자기 어머니 뻘인 거죠. 어머니 뻘의 왕비를 보고 공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는 자기 조국을 멸망하게 한 호동에 대한 증오가 있죠. 근데 이 동생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길래 그 나라를 그렇게 멸망까지 하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상황은 그 자기 조국을 멸망하게 한 적대국 고구려의 어미무당,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계 사회이기도 하고 신령, 그러니까 무당이 가장 큰 이제 신적인 존재의 그 대리인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시조신이죠. 주몽을 그 자기 몸에 받아서 현신케 해야 하는 존재 때문에 정말 슬픔과 좌절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최인훈 작가는 여기에서 이제 호동과 왕비가 갈등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그 욕망과 이제 자기가 처한 현실,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터부를 굉장히 교묘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인간의 본성을 정말 아프게 찌르고 지적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 장면이 역시 압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난장이가 하나 이제 그 양념처럼 나왔는데요. 그 양념처럼 나오던 그 난장이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호동은 사형을 당하고 왕비 역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왕비의 치마를 입고 그 호동의 관을 쓰고 난장이가 춤을 춥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은유적인 그 표현을 했고요. 비감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가 내리면서 그 낭랑의 북소리가 들리면서 그 북소리가 이렇게 비가 쭉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풍년이 온다 하고 풍년가를 불러요. 자, 이걸 보면 뭐 정말 그 황금가지나 이런 데서 보듯이 희생제의,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대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주 제가 감명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은 달아 붉은 달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심청전을 이제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근데 심청전은 정말 우리가 아주 뭐 그 효녀, 그리고 희생, 그다음에 보은, 보답 이런 뭐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이런 환상을 남김없이 파괴해 버립니다. 완전히 잔혹 동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써먹는 표현인데 노역자나 임산부는 보기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프고 또 처참하면서도 우리 폐부에 와닿는 게 좀 큽니다. 전쟁이나 어떤 고난이 당했을 때 여성들이 겪는 고난은 정말 크죠. 그리고 이 심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사기친 뺑덕어멈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됐지만 그 순관 정신으로 희생을 하고 어떤 일을 겪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데서는 인용하기 참 힘든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정말 소름이 확 끼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청이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살아요. 늙은 심청이 백발의 늙은 심청이 사는데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용궁 갔다 온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막 해줘요. 해주는데 그리고 막 해놓고는 아이들도 이제 놀리는 거죠. 뭐 청청 미친 청, 청청 늙은 청, 뭐 미친 청 이렇게 놀려요. 근데 그 이 늙은 그리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심청은 아니야. 용궁의 왕자님이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섹시하게 근데 그렇게 글이 안 돼 있어요. 되게 막 처절한 글로 돼 있는데 그렇게 웃는 걸 보면 오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인훈 작가가 설정해 놓은 것들도 놀랍습니다. 그 이제 뭐 그 처절한 장면들을 용이 나타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그 심청이 인형으로 표현된 이런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잘 계산됐고 이제 절제적이고 예술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건 영화라고 해도 이렇게 수긍이 될 정도로 글을 읽었음에도 그런 탁월한 영상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사실은 어릴 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읽어도 사실은 큰 감동을 주는데요. 자, 사실 근데 이 책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읽었던 독서력에 비하면 그나마 좀 정상적인 책이긴 한데 그래 뭐 묘사도 아름답고 시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흐름도 정말 뭐 감동적이고 한데 이게 그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마음 깊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갖는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해답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소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호어이 호어이 최인훈 작품입니다.